다음에는 이제 연금계좌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먼저 미리 제가 이제 연금계좌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연금계좌를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연금 투자 안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우리가 증권사에서 그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가 한 개가 아니라 뭐 4개, 뭐 5개 이렇게 쫙 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IRP 뭐 연금계좌 같은 그런 계좌들이 맞잖아요. 일반 계좌 있고, 그쵸. 뭐 ISA인가도 네, 있고, ISA도 있고. 네네, 여러 개 있는데, 네. 제가 연금 투자를 왜 안 했냐면,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연금계좌에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그 이제 투자하고 싶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자산이구나. 네. 왜냐면 그 이제 연금계좌에서 그 보여지는 조건이 같은 나스닥백이라도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종목이나 인버스 같은 건 안 보이고 맞아요. 그냥 한 배짜리 ETF나 네. 아니면 뭐 채권이나 더 많은 안전자산이랑 섞여 있어야 하거나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연금계좌를 건드리지 않게 된 계기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이라서 그 위험한 친구들이 연금 계좌에서 보이지 않아서 네네, 맞습니다. 차마 건드리질 못하셨고. 네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했었는데 네. 세금 문제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나는 이걸로 해서 뭐 평생 수십 년 모을 것만 생각했지. 내가 일정 부분 이걸 팔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또 실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없이 모으기만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세금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생각해보니까 달러 투자하면은 22%가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넘어가면 네. 그걸로 또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환경이 지어지게 되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금계좌를 그래서 안 들였었는데 세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연금계좌를 당장 어느 정도 제 QQQ만은 이제 나스닥백 우리나라 걸로만으로도 좀 옮겨야 되고 싶은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의 목표가 생겼는데 지금부터 연금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제 오늘 끝에까지의 제 목표가 우리 최 PD님의 연금 계좌에 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설득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잘 도와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먼저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네. 당연히 세제 혜택이죠. 그죠. 근데 이 또 세법이 또 연말마다 뭐 상반기마다 뭐 아니면 12월마다 댓글들 많이 주시는데 네. 이게 워낙 또 바뀌니까 매년 바뀌죠. 네, 매년 바뀌는데 뭐 부동산만큼 자주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세금 일일이 다 스터디를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년 세법도 바뀌고 그런데 이 연금 계좌에서 연말 정산 관련해 최근에 혹시 변경 사항 같은 거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세금 관련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연금 계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생각이 나고 찬바람이 불면 연금 계좌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2023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는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합산해서 600만 원이 그 세액공제 대상 한도였는데 그게 2023년도부터는 9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00만 원까지 그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그게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납입 한도라는 게 네. 제가 이제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때를 900만 원을 공제받는 건가요? 예를 들면 최 PD님이 네네. 이제 본인의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딱 들고 계시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900만 원을 넣게 되시면 그건 일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900만 원 넣었을 때. 네. 그런데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과 아닌 걸 합해서 그 90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이 내가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예요. 예. 그러니까 1,900만 원을 못 내는 거죠. 예. 그런 게 또 제도적인 특징이 있다. 근데 왜 납입 한도가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죠. 돈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왜 납입 한도가 있을까? 그냥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연금 계좌가 또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자세가 이연이 되고 수령식의 저율로 과세가 되는데 결국 또 내가 수령하는 시점에도 세제 혜택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좀 납입 한도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연금계좌에서 이제 네. 세제 혜택 구체적인 걸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 계좌와 이제 퇴직연금 DC IRP 계좌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3.2%와 16.5%의 기준점은 5,5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게 넘어가면 13.2%, 그 이하면 이제 16.5%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매해 그러면 9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3.2%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가 매해 10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연금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만 들고 있어도 매년 13.2%에서 16.5%의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S&P 500이 그렇게 정답지 같은 투자처라고 하는데 그게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투자 수익 측면에서 매력적인 자산 계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계좌 투자를 많이 권유를 지금도 해드리고 있죠. 네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서 당연히 주식을 사겠지만 주식을 안 사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그 세제 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 말고 또 지금 얘기하신 거 말고 또 다른 장점 또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ETF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과세가 이연이 돼요. 우리가 ETF 투자라면 보통 그 배당 소득세가 붙고 보유기간 과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내가 수령을 할 때 또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3.5%에서 5.5%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세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3.5%와 5.5%의 기준은 만 55세에서 69세가 이제 5.5%, 그리고 70세에서 79세가 4.4%, 80세 이상이 3.3%가 되는 거고요. 내가 또 투자하는 기간 동안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세가 이제 이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국내 주식형과 국내 주식형 외의 자산으로 그 과세가 분리돼서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이라든지 해외 투자형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세제적인 혜택이 좀 더 가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월배당 ETF에서 매월 받는 배당금을 연금 계좌에서 활용을 하시면 그 배당 재투자의 재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 때문인데 네. 저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연금 계좌로 나스닥 100을 투자했다 하면 보통 이제 250만 원 이상 수익 난 거 그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면 15.4%의 세금을 내잖아요. 맞아요. 이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15.4%를 다 안 내는 건가요, 그러면? 네, 계속 그냥 내 매매 차익과 배당금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쭉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들고 가다가 만 59세가 넘어가시면 수령을 하실 거잖아요. 그 수령할 때 이제 5.5%의 저율로 과세가 된다. 예,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도 질문. 네. 그 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는요 강제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 일반 계좌에서 샀다가 빼면 바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데 연금 계좌는 그게 안 되죠. 제가 한번 넣으면 못 빼죠. 맞아요. 연금 계좌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 수령 시기에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을 해야 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세한 거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